안녕하세요. 저는 최이사입니다. 저는 국제관계를 바탕으로 더 나은 글로벌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김유경입니다. 글로벌 통상 질서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영입니다. 저는 급변하는 국제 상황 속에서 보다 깨어있는 국제 시민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찬성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과도한 보조금과 덤핑, 그리고 WTO 협정을 우회하는 불공정 행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대중국 제재는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에 필수적입니다. 우선 G20과 여러 국가 기관들은 중국이 ASCM과 반덤핑 협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가트 6조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 상대국은 각각 상계 관세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대중국 제재에 충분한 법적 근거를 부여합니다. 또한 중국은 가트 조항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함을 악용해서 다음과 같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시장에 깊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첫째, 간접적 형태의 보조금입니다. 중국 정부는 국영 기업을 통해 특정 기업의 토지, 에너지원 등의 자원을 값싼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수출 단가를 낮추고 과잉 생산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러한 비시장 경제적 특성은 WTO 협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해당 보조금이 ASCM 1조 1항 보조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중국의 폐쇄적인 경제 시스템은 과도한 보조금이나 덤핑 혐의 입증에 필요한 데이터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WTO는 지난 7월 중국 정부가 보조금 등 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중국 공공기금 규모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서방의 대중국 제재는 기존 무역 규정을 따르지 않고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서방의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제재가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의 측면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실물 경제의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비효율화와 개발도상국의 구조적 불건전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공업 생산량은 막대합니다. 선진국은 중국의 막대한 생산력에서 오는 값싼 원자재의 기초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실물 경제적 규제는 자국의 경제 기반을 뒤흔드는 대처 불가능한 파장을 불러올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의 규제로 발생한 노동 공급의 차질을 개발도상국이 대체해야 하는데 이 또한 녹록치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수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 구조적으로는 아웃소싱을 기반으로 한 불건전한 노동 집약적 경제 구조만을 형성시킬 뿐입니다. 이는 국제 경제의 구조에서 결코 낙관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자본시장의 측면에서 중국이 수행하던 유동성 공급과 자본시장의 통합 기능이 소실될 것입니다. 대중국 제재로 인해 동서방 자본시장을 통합하던 중국은 그 역할을 박탈당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의 분절이 심화될 것이며 자본 유동성 저하, 경제 불안에 대한 취약성이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은 여태까지 경제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였고 실마리였다는 점에서 이는 결국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위기 극복 능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집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에 수많은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문제 당연히 해결해야 합니다. 허나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가며 그것을 고쳐나가며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이 아닙니다. 선진국 중심의 질서에서 유발한 양극화,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경제 구조 변화와 늦은 대응 등 다양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들이 산재합니다. 현재 서방 국가들이 수행 중인 대중국 제재는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단순히 눈에 띄는 실체인 중국에게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입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 공정을 기반으로 해갖고 오늘의 논제를 분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자리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논제는 대중국 제재가 과연 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반대 측은 먼저 중국이 세계 경제에 매우 큰 기둥임을 먼저 짚어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원자재 산업 같은 경우 중국이 전체 물량의 70% 공급합니다. 갑작스러운 규제로 인해서 중국의 원자재 산업이 무너져 내릴 경우 선진국은 물론이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 또한 줄줄이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특정 국가가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점 저희 반대 측도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의 규제 방식은 시장 내재는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폭탄 제거하겠다고 맨손으로 폭탄을 만지는 격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첨언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 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경제적으로 모두가 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사례에서 확인을 했듯이 대중국 제재는 양국 간의 치킨 게임으로 구도를 바꾸고 양국 모두 패배하는 결과를 산출합니다. 또 중국이 이 제재에 불복을 해도 문제인 게 이미 선진국들은 대중국 의존도를 상당히 올려둔 상황이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제재로 타격을 입고 굴복한다고 해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가역적인 상처만 남을 것이 굉장히 자명한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찬성 측의 주장은 사실 명분론에 매몰되신 채 경제적 실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것이 장기적일 것인지 단기적일 것인지, 얼마나 대응을 해야 이것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입증 책임들을 굉장히 방기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찬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는 현재 공급망이 중국에게 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효율성을 더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공급망 중국에 편중화돼 있는 상황이 더 전 세계적으로 리스크를 가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제재를 통해서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한다면 국가들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제재를 통해서 아세안과 인도 등의 신흥국들이 새로운 시장에 그 다음 후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공정에 대해서 중국이 오히려 큰 기둥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제재를 감으로써 얻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중국이 그만큼 큰 기둥이기 때문에 그들의 과잉 생산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에서는 지금 부작용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해결은 말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1차 쇼크 때의 상황을 들고 싶습니다. 2001년 당시 중국의 WTO 가입하고 나서 저가 제품의 대량 생산과 수출을 촉진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방 주요국은 제조업에서 큰 피해를 얻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560만 개의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였고 유럽의 경우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생산 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이 자국 내 생산업의 기반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는 오히려 현재의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해 서방 국가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대규모 산업 손실과 같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재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 WTO 협정으로 현재 처벌하지 못하는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조성함으로써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첨언 드리자면 그렇다면 반대 측께서는 대중국 제재 이외에 현재의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은지 그것도 명확히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반대 측 또한 장기적으로 중국 중심의 독점적 시장 구조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규제 방식이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시장에 내재된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건드는 매우 리스키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베트남의 철강 같은 경우 중국 수입 의존도가 571만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증가했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지금 중국이 얼마나 세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미일 같은 경우에 대중 무역 의존도가 20%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대한 시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대한 시장이 지금의 중국의 위치를 그대로 지금 당장 규제를 했을 경우 그대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첨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차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창생 측에서 지속적으로 일단 중국에 의한 어떤 제재 조치로 인해서 미국의 산업 손실이 중국에 의해서 미국의 산업 손실이 발생하였다라는 논리들을 내세우고 계신데 사실 이 2000년대 초반 이 시기의 경제적인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이 시기는 사실 정보경제학 혹은 산업조직 이론의 전성기라고 불릴 만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단순히 어떤 과잉 생산에 의해서
중국에 의해 그 국가가 잡아먹혔다, 잠식당했다 이 논리가 아니라 이 당시에 발생했던 현상은 쉽게 따지자면 산업의 이행기입니다. 즉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바뀌고 고용의 형태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단기적인 충격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이 저희가 지속해서 찬성 측에 대해서 이 명분으로만 끌고 나가는 경제적인 논리는 타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실질을 제안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찬성 측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실질에 관한 경우가 대부분 실체가 없거나 아니면 근거가 미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충분하고 타당한 근거를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계속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대중국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측에서는 대중국 제재가 충분히 실효성을 가진다는 근거로 중국의 과잉 생산과 시장 점유율 감소, 그리고 국제시장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일례로 생산량과 점유율에 대해서 반도체 시장의 경우 22년부터 시행된 대중국 제재로 인해서 23년 초에 중국 반도체 생산량이 17% 감소하였고, 점유율의 경우 중국의 정책으로 칩 자체 생산 목표율이 70%였으나 24년 현재까지 지금 20.7%를 하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대중국 제재가 없었다면 중국이 생산량을 더욱 늘리고 점유율을 확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서 충분한 실효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반대 측께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찬석 측도 이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이제 동등한 지위에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의 가장 큰 잘못은 결국 불공정한 방법을, WTO의 규정을 우회하는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편익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조금 더 제시를 해드리자면, 중국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를 대출을 제공하고 있고, 토지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모든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의 소유권은 한 명의 입찰자에게 미리 지정해둔 입찰자에게 입찰을 해주고, 그리고 국유기업을 통해서 간접적인 보조금을 제공하고,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들에 대해서 중국산 제품만을 구매할 것을 아예 법적 조항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국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제재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효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이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중국 제재 이외에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중국의 과잉 생산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꼭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는 것과 함께 이번 토론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까 하는데, 이번 토론의 주제는 대중국 초과 공급에 대한 혹은 과잉 공급에 대한 제재가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찬성 측이 저희에게 초과 공급에 대한 해결책을 물어보시는 건 사실 찬성 측이 해주셔야 할 입증 의무를 대단히 방기하시고 저희에게 입증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그렇다는 점에서 대단히 문제적이라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문제라고 한다는 것은 WTO에 의해서 불공정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찬성 측에서 입론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중국이 우회적으로 시장을 간섭하고 있다. 국영기업에 우회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데 이것이 WTO의 규정상 확인해내고 문제를 삼기가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있다고는 하는데 방법론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저희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문제는 언제 시장 지배력을 줄여갈 수 있고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경제적 손해를 언제까지나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의 글로벌 경제가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만큼 중국에 대한 제재는 글로벌 경제에 피해를 불러올 것이고,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감내할 것이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드리겠습니다. 네, 첨언하자면은 찬성 측께서 대중 의존도와 중국 시장 점유율 등의 감소하는 지표를 근거로 지금 저희의 주장을 반박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당연히 서방이 제재를 했기 때문에 이 지표는, 눈에 보이는 지표는 감소한 게 맞습니다.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이 보이는 지표 이면에 숨겨진 그 시장의 리스크가 증폭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낮은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유럽을 포함한 서방이 계속해서 참여할 경우엔 유럽 또한 역성장의 우려가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점 상기시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는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동남아시아 등의 국가들로 이전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최근 사례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러한 제3의 국가들로 이전할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22년 컴퓨터 및 산업기기의 수입의 80% 증가를 이루었고 삼성전자나 애플 등의 글로벌 기술 기업도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21년 인텔은 70억 달러 규모의 말레이시아 반도체 공장 확장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제3국이 이러한 기업들 그리고 국가들에게 피해만 주는 손해적인 행위라면은 굳이 이러한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과 국가들이 이들로 이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경제에서 악영향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말하고 싶은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첫 번째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을 만든다는 점, 두 번째로는 불공정한 가격 왜곡을 바로잡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자국 산업이 회복되고 서방의 그런 중국의 경제 자립성이 강화되면서 안정된 가격 구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말씀해주신 어떤 중국의 이런 WTO 규정을 우회하는 행위가 실제로 입증이 어렵다라는 점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같은 것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진 WTO 규범은 그 국제무역에 근거하고 있는 규범은 가트 1994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이 WTO에 편입하기 시작한 2002년보다 훨씬 전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비시장 경제적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협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국가가 이렇게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국유기업이나 공공조달 문제에 개입을 하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법을 통해서 모든 은행들이 중국의 경제정책을 강제적으로 시행할 것을 애초에 조항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중국이 하나의 거대한 기업처럼 운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서방 국가들이 반대 측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럼 마냥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지, 저는 이것이 공정한 무역 질서 회복을 위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명백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먼저 제3국으로 어떤 공장이나 공급량을 이전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어떤 일명 아웃소싱, 선진국들의 생산을 위탁 담당하면서 커가는 국가가 과연 얼마만큼의 긍정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인력 집약적 성장을 통해 성장해 왔다고 꼽히는 대한민국과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적으로 크나큰 부침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늘 얘기를 하는 것이 지구촌에 모두가 잘 살면 좋다라는 것은 그 모든 국가가 어떤 외교 정책으로도 내세우고 있는 하나의 슬로건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특정 국가에는 비효율적이고 한계치가 분명한 성장 정책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이런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부분을 추구할 수 없는 오히려 모순적인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선 WTO의 기존 규정으로 잡아내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불공정 행위로 보고 제재할 것인지 그 찬성 측 주장의 내적 모순의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반대 측의 문제점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선택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공급망 다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급망 다변화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위였냐 혹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냐라는 부분에서는 대단히 의문이 남습니다. 미국이 칩4 동맹 혹은 여러 가지의 보조금 지급 그리고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인센티브 설계 이런 걸로 공급망 다변화를 억지로 해내간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경제적 비효율은 비효율대로 발생을 하고 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기착은 조세기착대로 발생을 하고 이중으로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지금 찬성 측은 이러한 경제적 현실에 대해서는 대단히 눈을 돌리고 계신 것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대 측이 말씀하신 중국의 경제적 현실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서방과 제3국들이 얻는 산업적인 피해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중국 전기차의 가격이 미국의 절반 그리고 유럽의 80% 이하 수준입니다. 중국산 전기차 판매율 급증으로 인해서 2030년까지 유럽연합의 자동차 산업은 연간 70억 유로의 순이익을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서방 국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흥국에서도 예를 들면 태국의 산업부통계의 결과에 따르면은 지난 1년 동안 태국에서 1975곳의 공장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태국은 중국의 지나친 저가 산업으로 인해서 자국의 산업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중국의 과잉 생산을 막고자 서방의 대중 제재를 하는 것이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의 입론 주장에서 모순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우선적으로 중국이 현재 WTO 규정상 어기고 있는 것들이 존재를 하지만 그 외의층 그것으로 규제할 수 있는 과도한 보조금이나 덤핑 행위 이외에도 우회 행위들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단순히 서방 국가들이 본인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의혹만으로 중국을 제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중국의 이러한 현황에 대한 보고서는 EU,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립국 그리고 WTO에서도 명백하게 증명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없는 자료를 가지고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들이 있는데 현상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범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로 하여금 대중국 제재를 취하고 결국 공정한 무역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저희 발언하겠습니다. 그 찬성 측께서 계속해서 WTO 중심의 이 공정성에 대해서 논하고 계신데 WTO 자체가 서방 세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과정에서 오늘 논제의 갈등의 핵심 인물이 되는 핵심 주체가 되는 중국의 입장은 굉장히 배제되어 있다는 점, 즉 찬성 측의 논의 자체가 중국의 입장을 배제한 채 기존 그 강대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다음으로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미국은 외국기업 체계법을 도입해 대중투자를 노골적으로 제재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해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갖고 달러 중심 거래를 탈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제재로 인해 국제금융 시장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대외재산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며 달러화와 위안화 두 개의 경제 블록으로 통화를 중심으로 경제 블록이 분절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통화의 흐름 또한 막히게 되며 또한 각 국가의 그 대외자산 다양성 또한 감소하게 되어 다양한 그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더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그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첨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속해서 찬성 측에서는 어떤 가격 안정화의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찬성 측에서 내세웠던 것은 점유율이 변했다, 점유율이 하락했다라는 굉장히 명시적이고 어찌 보면 당연한 효과성을 내세우셨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가 체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선진국 입장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높은 생활 수준을 국제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5,000원이면 살 수 있던 공산품을 중국을 제재함으로써 10,000원이 넘는 가격에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가계의 경제가 위축이 되게 되고 가계의 경제의 위축은 그것이 확장이 되어 국가 경제의 위축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성 측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되는 의무는 아까 금융 리스크와 더불어 이러한 가격 안정화 효과가 가격을 올린 상태로 안정화하는 것인지 떨어뜨린 채로 안정화하는 것인지 그 부분부터 명시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긍정적 효과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TO에 중국이 가입을 할 때 그때 이미 그 중국에 대한 특정한 사정을 봐주는 중국의 비시장 경제 특성을 15년 동안이나 인정을 해주는 그런 조항을 맺었고, WTO가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시장 체제가 아님에도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노력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미 중국의 상황들에 대한 그 중국이 뭔가 규정에 충분히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국 아까 그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은 오히려 미국보다 더 심하게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 공급자들이 아예 정부의 공공조달 계약 입찰에 참여하는 것조차를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개입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문제는 중국이 이러한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 의지를 절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글로벌 철강 생산 포럼에서 자신들이 철강을 과잉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줄여나가겠다 감축 목표를 제시를 했었다가 2019년에 글로벌 철강 포럼을 탈퇴하고 그 이후로는 구체적인 철강 생산량을 아예 명시조차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WTO를 비롯한 제3국들은 중국이 철강을 얼마나 생산하는지를 나와 있는 자료만을 가지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추정치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높은 가격의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형성된 저가, 중국의 저가가 공정한 시장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공정한 가격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불공정한 가격 왜곡을 바로잡음으로써 더 얻을 수 있는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재로 인해서 소비자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국내 생산이 오히려 강화되고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득 증가, 소비 여력 확대 등을 통해서 오히려 이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인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도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저가의 품질이 너무 낮은 제품들도 많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품질에도 가치를 둔다면 오히려 대중국 제재는 소비자에게도 좋은 점입니다. 반대측 맺은 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관건은 현재 글로벌 경제의 상황과 함께 서방의 대중국 제재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제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비효율과 경제적 피해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차원에서 나누어 제시해드렸고, 동시에 찬성 측의 명분론의 차원에서도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함께 찬성 측이 주장하는 글로벌 경제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반박하였으나, 찬성 측은 저희 측의 주장을 연속적으로 인정해 주시면서도 문제 상황만 재확인하실 뿐 명분론에 매몰되어 경제적 피해가 불러올 파장에 대응해야 하는 찬성 측의 입증 의무를 방기하셨고, 입증 책임의 포기를 오히려 저희 반대 측에게 부당하게 이전하시면서 타개하려는 논리적 한계가 명확했다는 점에서 그 논의가 논리적 예측이 아닌 근거 없는 기대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이른바 글로벌 경제의 의미를 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혹은 세계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야 할까요? 자명하게도 비단 이번 토론에서 제재 주제로 거론됐던 서방 세계만이 글로벌 경제를 이루지 않습니다. 규제의 대상이 되는 중국, 그리고 이번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나라를 포함할 때 비로소 글로벌 경제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에서 찬성 측이 시종일관 범하여 주신 오류도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글로벌 경제를 논의하면서 그것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행위체를 배제하고도 여전히 같거나 더 나은 효과를 창출하리라고 내다보셨습니다. 하지만 상호 의존과 분업을 고려할 때 어느 한 행위자에 대한 일방적인 억압은 그저 공멸을 향한 지름길에 불과합니다. 이를 간과했다는 점에서 찬성 측의 주장은 경제적이지 않고 다만 정치적 편향에 근거한 것입니다. 토론에서 입증해드렸듯이 소위 자유 서방 세계만의 이해관계에 근거한 제재는 스스로를 망칠 뿐만 아니라 그에 영향을 받는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 또한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찬성 측의 주장은 명분만 경제였을 뿐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 토론의 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했던 쟁점 첫 번째는 이것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가, 두 번째는 실제로 대중국 제재를 시행했을 때 효과가 있었는가, 이렇게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정당성의 부분에서 반대 측에서는 실제로 현재의 WTO 규범이 중국의 과잉 생산 그리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효과적으로 법적 근거가 돼서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음을 인정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입증 책임이 서방에 있다는 점 또한 인정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입증 책임이 서방에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방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공정한 경제 질서 회복을 위해서 취할 수밖에 없는 행위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효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 찬성 측에서는 대중국 제재에 우려되는 어떤 부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실제로 시장 가격이 낮아졌고 점유율이 낮아졌고, 이것은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중국의 불투명한 사회경제 시스템 속에서 공정한 경쟁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소비자의 외면으로 시장에서 사라질 때 중국의 국영 기업들은 국가의 보호 아래 불사신처럼 살아남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러한 불공정한 경쟁에 맞서 WTO를 통해 행동하려고 했지만 중국이 제공하는 불투명한 정보로는 그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여러 번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무역 행위를 수정하겠다고 약속한 중국은 명목상의 조치만 취할 뿐 근본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방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수백 년간 그들을 지탱해온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은 단지 자국 산업 보호를 넘어서 전 세계가 공정한 경제 속에 번영할 수 있는 경제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보다 소극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중국이 협상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명백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